안녕하세요. 타타오입니다. 살면서 선택의 기로는 다가오죠. 계속. 그때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죠? 제 친구 천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옳은 선택을 하라. 어떻게 보면 친절하고, 어떻게 보면 막연하고, 어쨌든 참 심플하면서 명쾌하죠? 다만 그 옳다는 것은 무엇으로 느끼는가? 우리에게는 양심이 기본 탑재되어 있어서 그것이 옳다, 옳지 않다를 바로 맨 먼저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걸 잘 알아채시나요? 매번 옳은 판단을 쉽게 해내시나요? 그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창이 늘 맑고 투명하지 않다는 게 함정이죠. 불안의 그림자가 조도를 어둡게 하고 탐욕의 구름이 눈앞을 가리곤 합니다. 오래 묵은 선입견이 시선을 빼앗아가 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판단의 칸막이가 내 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곤 하죠. 이래서야 양심의 반응을 제대로 볼 수 있겠어요? 오늘 옳다는 것에 대한 적나라한 해부를 해보겠습니다. 문자를 알면 언제나 그 안에 답이 숨어 있곤 하죠. 갯벌 구멍 속에 귀여운 개가 숨어 있듯이 말입니다. 자, 옳음이 뭔지 알아보기 직전에 사전 지식 하나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판단의 칸막이들 사이에서 양심의 반응을 민감하게 보기 위한 노력, 그것을 성찰이라고 하는데요. 성찰, 느낌 아시죠? 그런데 언제나 진리는 느낌에서 한 발 더 들어갑니다. 살필성, 이것은 적을 소 밑에 눈목, 적은 눈, 미세한 것까지 잘 보는 것, 그걸 성이라 합니다. 그리고 먼 데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것, 내 안의 것, 지금 자신의 말과 마음과 행동, 이것을 살피는 것을 성이라 합니다. 그래서 반성, 일일삼성 이런 말들이 있는 것이죠. 남의 흠을 살피거나 지구의 미래를 살피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거시적인 것에 이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살필자리인데 역시 살필찰. 이것은 위에 진면, 밑에 제사제자입니다. 이 제사제자도 재밌죠? 고기육, 그리고 옆에 또우는 손입니다. 그리고 보일시는 제사상 또는 어떤 신탁 이런 걸 말하는데,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준비합니까? 음식을 정성스레 준비하죠. 그리고 진설할 때도 뭐는 어디에, 그리고 숟가락 하나, 국물 하나까지 지극정성으로 비늘이 있는 생선이냐 없는 생선이냐 보면서 잘 살펴가며 합니다. 이것도 역시 나무집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나무집 제사상은 밤나라 잠나라 하는 게 아니죠. 즉 성찰은 자기에게서 나온 신구의, 몸신 입구 마음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깨어서 살피는 일을 성찰이라 합니다. 성찰하는 방법으로는 반성문 쓰는 것도 있을 테고, 명상이 있죠. 명상. 그리고 호흡도 있죠. 그 모두 결국은 옳은 것을 알아채는 그 감각, 그 느낌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옳음이라는 단어 앞에 섰습니다. 옳다는 게 뭘까요? 처음에는 이런 사유가 막연하실 거예요. 그럴 때는 먼저 좋은 팁이 있습니다. 반대말부터 호출해 봅니다. 반대말. 옳다의 건널목 저편에는 무슨 단어가 서 있나요? 옳지 않다? 그건 반대말이 아니에요. 옳음이 아닌 것을 말할 뿐입니다. 옳음의 반대말은 그르다입니다. 그르다, 글렀다, 그르치다, 이런 것이 한통속이죠. 패밀리죠.
흙을 반죽하고 물에 돌려가면서 그릇을 만들다가 잘못 뚝 건드려 버렸어요. 그런 순간 무너지죠. 그릇은 망가지는 것. 그걸 그릇이다. 그릇을 쳐버린 거예요. 제가 도자기과에서 그 느낌 잘 알아요. 그래서 그릇이 허물어진 상태가 글렀다 이고요. 그런 표현이 축약되다 보니 그르다까지 왔습니다. 즉 되어가던 일이 헛수고가 되다입니다. 그르다는. 그러면 이제 다시 옳다로 돌아와 볼까요? 문자풀이에서는 그 단어 속 식구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게 우선입니다. 옳다? 올자가 들어있네요. 올. 그리고 오르다도 들어있죠. 그리고 히읗이 있네요. 자음 곁에 곁다리 끼어서 히읗. 단출하네요. 뭔가 예감이 좋아요. 그렇죠?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자, 올은 뭐죠? 올. 올해 또는 올 사람은 오고 올 것은 오고 뭐 할 때 다가올의 준말이에요. 다가올. 올 일, 올 사람 이해 가시죠? 올은 즉 미래입니다. 올은 미래예요. 당신이 되고자 하는 상태가 올이고 미래죠. 거기를 향해 올라가는 것이 오르다입니다. 오르다, 오름. 왜 거기가 오르다이며 위인가? 아래는 아니고 옆도 아니고 왜 위인가? 위라는 것이 무엇인가? 위의 기본은 더 시야가 넓은 곳을 의미합니다. 시야가 넓으면 스케일이 커지고 본능도 훨씬 커집니다. 갈매기 조나단도 말했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자, 이제 히읗이 남았네요. 히읗. 이 히읗에 대해서는 초기 컨텐츠 한 2번째인가? 이 채널 말입니다. 여기서 올린 적이 있었어요. 좋음과 싫음이 뭐 제목이었던가? 좋음과 싫음. 찾아보세요. 그거 아주 좋아요, 내용. 그때 언급했었죠. 그때 좋다 싫다에도 히읗 들어가잖아요. 근데 옳다에도 들어가네요. 이게 도대체 어떤 공통점이 있길래? 아유, 반가워요. 자꾸 보시다 보면 이런 것을 문자의 이치가 어느 날 갑자기 호언이 뚫려요. 아이들이 문자가 갑자기 알아지고 간판을 읽어지는 것처럼. 히읗의 형상을 볼까요? 이응하고 비슷하죠? 자음 중에서는. 그래서 이응, 히읗은 같은 기운으로 봅니다. 즉 음양오행으로 볼 때는 토기운에 속해요. 토. 그 성질은 중화, 조화, 숙성, 성숙 이런 의미입니다. 이 토자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결합시켜 놓은 글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모자란 건 더하고 넘치는 건 덜어주고. 그게 조화겠죠. 그게 중화고. 사람이 말에 있어서도 행동에 있어서도 그럴 줄 아는 것. 그게 성숙이죠. 숙성된 사람의 면모죠. 자, 멋지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한 삽 더 파는 게 우리 문자인문학의 근성이죠. 여기까지는 지식이고 이후부터는 지혜의 문이 열립니다. 이응은 텅 빈 무엇입니다. 텅 빈 무엇을 표현하려니 이렇게밖에 표현 더 하겠어요? 정확히는 텅 빈 것 같이 보이고 그러나 꽉 차 있는 무엇, 바로 하늘공. 하늘이라고도 하고 공이라고도 합니다. 그 자리는 사실 감각되지 않을 뿐, 물질이 아니니까 파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디오 주파수, TV 주파수로 가득 차 있죠. 보이지 않는 인공위성 주파수로 가득 차 있죠.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역사와 정보와 감정이 다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기록으로. 그런데 이런 자리, 이런 공한 자리, 이제 공하다 할 때 텅 비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꽉 차 있지만 감각되지 않는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리는 뭐에 활용하면 좋을까요? 활용 못한다면야 이게 뭐 마른 지식이고 쓸데없는 그런 지식이죠. 창조하기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가. 창조하기 좋은 자리예요.
공한 자리는 본디 에너지를 생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를 풀풀 생성해요. 이게 영적 물리학의 제1원칙입니다. 빈자리는 에너지를 생성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물질에 대한 감각이 닫힐 때, 즉 공한 자리를 느끼는 그 상태에서는 창조력이 쓴풍쓴풍 생긴다는 말이죠. 단전의 기운을 모으기도 하고 임동맥의 기운을 돌리기도 하고 또는 각 차크라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축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베타파 상태에서 쉽지 않죠. 베타파는 공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거친 파동 자리죠. 파동도 다 똑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에너지가 명이에요. 목숨 명자가 바로 목숨이 에너지입니다. 날생, 생명이라고 하죠.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을 생명이라 합니다. 무엇이 생명이다 아니다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이 에너지를 생성하는가 아닌가? 저 벽돌이 생명인가 아닌가? 저 벽돌이 계속 뭔가 기운을 생성하는가 아닌가? 이걸 보면 되죠. 당신은 생명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계속 에너지를 생성합니까? 네,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더욱 많이 맑게 생성한다면 당신은 아주 수준 높은 생명이고, 거친 탁한 에너지만 찔끔찔끔 생성한다면 좀 질이 낮은 그런 생명이죠. 우린 그래서 상승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응은 즉 생명입니다. 네, 당신은 이응입니다. 한 점 이응이죠. 깊이 숨 쉬어봅니다. 여기는 문자 인문학이며 숨쉬는 인문학입니다. 이응은 생명이라. 이응은 하늘이라. 이응은 공한 자리라. 이응은 감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모든 가능성의 파동이 가득한 자리라. 그것을 알아챈 어느 분이 원불교를 창시하기도 했죠. 이응이라는 생명은 언제나 자기 한계를 알고 싶어 합니다. 당신도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 그 한계, 그게 의입니다. 위에 의처럼 보이는 그것이 한계, 벽을 말하는 거예요. 손오공이 10만 8천리를 달려가 보았던 그 자리, 그 벽, 거기를 의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 한계를 만나고 싶어 할까요? 넘어가 보고 싶으니까, 확장하고 싶으니까. 그 한계를 깨고 솟아난 것이 바로 히읗입니다. 히읗. 그래서 시골 아이는 산 너머 강촌에는 누가 살길래 하고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확장하고 싶은 거죠. 정주영 회장처럼 어린 시절에 고향을 박차고 나오고 싶은 거예요. 소 한 마리 끌고. 그래서 커다란 자기 가능성을 실현시키죠. 이게 확장이죠. 이게 히읗의 성공자의 한 모습입니다. 어린 남자애들 어떤가 보세요. 처음 만난 애하고 막 반가워서 소통을 해요. 이야기하고 뭐 나누고 하다가 잘 지내다가 한 대 툭 때려요.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 권능의 한계가 어디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허용된 그라운드인지 규칙인지 알고 싶은 거죠. 당신도 그렇지 않나요? 그게 꼭 남자가 아니더라도 여자애들도 또는 어른도 어느 순간 말로 한마디 긁어요, 상대를. 그거는 끊임없이 자기 세계의 끝을 알고 싶은 거예요. 나는 어디에서 한계를 느끼고 불안해지고 화를 내는가? 어디에 이르르면 나는 생존 반응을 일으키는가? 그걸 끊임없이 알고자 하는 존재를, 아이를 개벽장이 또는 개구장이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엔 개벽장이라고도 많이 했어요. 개벽이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 애들이 잘
좋은 멘토를 만나서 좋은 책을 만나고 좋은 자기 수양의 조건을 만나서 크게 되면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개벽하는 선구자가 되곤 합니다. 개벽은 1000개의 지벽의 준말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도 트이는 그 상태를 1000개 지벽이라고 하고 그 준말이 개벽입니다. 굉장히 거창한 것 같지만 간단해요. 하늘은 파동을 말하고 땅은 물질이죠. 즉 파동, 입자. 즉 파동의 세계를 잘 다룸으로써 물질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주인공이 바로 개벽장입니다. 이 우주에서 최고의 개벽장이들이 바로 인간입니다. 동물들은 그런 장난질 안 해요. 우주를 바꿀 생각 없습니다. 그들은 우주를 바꾸는 역할을 맡은 게 아니라 우주를 바꿀 인간을 돕는 역할,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역할들이 있어요. 우주를 진화시키고 확장시키는 존재는 인간입니다. 무슨 권리로? 신이 하는 일이 원래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인간이란 물질계 수준에서 일함으로써 순도 높은 지혜의 정수를 얻고자 내려온 신의 분광들이니까요. 당신도 개벽장인가요? 맞죠? 네, 첫눈에 알아봤어요. 개벽장이 아닌 사람들은 이 채널이, 이 컨텐츠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생명은 파동의 군집이며 그 파동의 가장 거친 밀도가 그 끝면이 물질입니다. 우리는 물질에 취해 살죠. 가장 거친 파동에 취해서 살죠. 그것만이 리얼리티라고 생각을 하죠. 파동도 밀도에 따라서 천양지차가 있는 겁니다. 그걸 좀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이왕이면 더 정밀하고 더 고급스러운, 더 밝고 권능 있고 힘 있는 창조력 왕성한 파동을 가지고 싶죠. 그렇게 발전하고 싶죠. 그런 파동의 주인공이 되고 싶죠. 그 파동, 그 차이를 분간하는 척도가 있는데 그게 밝기입니다. 빛이죠. 확장하는 우주, 그것이 히읗이며 확장이란 말에도 들어가지만 계속 틀을 깨며 빛을 내는 존재가 히읗입니다. 숨 쉬세요. 깊이 숨 쉬어볼까요? 히읗은 하늘입니다. 모든 성스러움의 근원입니다. 하늘, 하나님, 하느님, 할리홀리, 할렐루야, 할아버지, 할머니, 환인, 환웅, 한국, 아브라함, 호산나. 그 상태는 황홀이며 환이지요. 해탈이며 희열이며 하하하입니다. 히읗은 기쁨이 차고 넘치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존재의 궁극이고 우리가 갈 길이고 잊지 말아야 할 행복의 물결입니다. 그래서 한글 자음의 마지막을 환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옳다는 거 이제 짐작이 가시죠? 밝음으로 확장해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선택이, 느낌이, 감정이 밝음인지 아닌지는 더 쉽게 판가름이 납니다. 생계가 걱정되세요? 그건 그 느낌, 걱정, 그 밝음이 아닌 줄 느껴지죠? 바로 느껴지죠? 길이 막혀서 짜증나시나요? 그것이 밝음이 아닌 거 쉽게 느껴지죠? 딸에게 야단쳤어요, 오늘 아침에. 그리고 왔더니 기분이 우중충해요. 그 밝음이 아닌 거 아시죠? 잘못 선택한 거였어요. 자, 예를 들어서 생계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발휘할 권능을 찾는 모험. 이거 한번 찾아보자. 나는 뭘로 이 세상에 위대하게 봉사할 수 있을까?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로 이 세상에 선물할 수 있을까? 기여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에게, 저 생명들에게, 이 지구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험입니까? 얼마나 설레요. 그게 밝음입니다.
올바른 모색이죠. 길이 막힌다면,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목적지에 이르는 과정이 확 연장되었어요. 문득 내 행복의 밸브를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럴 때 짜증을 내는 그 순간 보니 내 밸브가 잠겨 있었군요. 자기도 모르게 또 습관적으로 열어줍니다. 다시 자연스럽게 미소가 입가에 걸어지고 기쁨이 졸졸졸졸 시냇물처럼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점점 커지면서 행복의 파도가 밀려오죠. 좋은 생각들이 연상됩니다. 준비됐던 수많은 비전들이, 그것도 준비 안 되면 떠오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겁니다. 기쁨도 행복도 환희도 외부의 무엇이 필요 조건이 아니었군요. 다 내가 지금 여기서 즉석에서 창조할 수 있는 것이었군요. 그 파동의 일관성이 그런 삶으로 내 발걸음을 이끄는 것이었군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부동의 자리에 있고 일관성으로 존재하고 그런 것들이 내 앞으로 차근차근 다가오는 것이었군요.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내가 가고 이동한다는 것은 착각이죠. 자, 그런 사유들이 막 일어나면서 내 인식의 벽이 꽈르륵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니 그것이 깨어지는 소리고 깨달음의 소리고 히읗이며 옳은 선택입니다. 네, 당신은 옳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옳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원래부터 옳았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행복의 흐름을 타세요. 문득 과거의 습에 휘말려서 가끔은 생존 모드로 돌아가고 걱정하고 짜증내고 반응하고 혼란스러워지며 나아감이 그르칠 때도 있겠지만 다시 알아차리면 되죠. 그르쳤네. 하하하 그러면서 가볍게 다시 조여진 밸브를 열어주세요. 행복이 꽉 차오르고 있는 그 압력의 밸브 말입니다. 이제 다시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밖에서 행운을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행복을 느끼고 행복과 친해지세요. 행복감과 친해지세요. 행복에 반응하는 뇌의 회로들을 세팅하세요. 세팅이 됩니다. 곧 파티가 시작될 거거든요. 당신을 위한 성대한 파티가. 그것을 위해 뇌와 중추신경 또 모든 세포 시스템을 즐거이 준비하는 게 당신의 송나가 할 일입니다. 건나와 송나가 같이 손잡고 춤을 추면서 할 일입니다. 당신의 자율신경계가 송나입니다. 사랑을 느끼고 싶어서 애인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랑을 느끼세요. 그러다 보면 그 향기에 애인들이 몰려옵니다. 잘 고르세요. 결핍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밖의 세상 경제를 한탄하지 마세요. 먼저 풍요를 느끼세요. 결핍 없는 자리 그 한없음 무진장을 실감하세요. 그때 그거와 파동이 맞는 바깥 에너지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옳아요. 당신의 옳음을 장애할 무엇도 저 밖엔 없습니다. 스스로 그르치지만 마세요. 당신은 그 한없는 가능성의 세계, 무진장의 세계에 입장할 자격이 있고 그 무진장 세계의 주인입니다. 오늘 이렇듯 옳다는 말의 의미를 풀어보는 것은 그런 위대한 주인공을 맞이하기 위한 작은 첫발입니다. 행복의 상큼한 냄새, 이미 느껴지지 않나요?